자, 그래서 봐봐. 18번. 그러니까 내가 18번을 보기 전에 이미 계절감을 떠올렸냐? 난 떠올렸거든. 난 떠올렸어. 왜냐면 내가 윤지한테 물어볼게. 저 1번이 왜 답이야? 나에서 아니어서? 어? 나머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잘못했어. 왜? 내가 18번 푼 거 봐봐. 나머지 문제 보지도 않았어. 아니 아무 생각해도 계절감 없는데. 계절감이 왜 없어? 그래. 아니 근데 봐봐. 난 일단 너네한테 맨날 답답한 게 표현상의 특징을 떠올릴 때 야 이건 바보 아니야? 야 봐봐 여기 추수 있잖아. 다음부터 우리 추수 같은 말 있으면 열심히 읽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지. 상상을 했을 때 내가 막말로 할게. 야 봐봐. 외로운 추수꾼이 사과를 들고 걸어오는 게 떠올랐대. 이 계절상 언제야 이게. 약간 밀짚 모자 쓰고 석양이 내려올 때쯤에 둥가둥가하면서 내려. 이거 언젠데 이거 겨울 아니잖아. 가을이 안 떠올라? 그러면 아쉬운 거야. 이건 내 단계야. 이건 읽자마자 떠오르는 건 나의 단계인데. 야 근데 봐봐. 오케이. 내가 읽을 때 못 잡았어. 못 잡았다고 치자. 읽을 때 못 잡았어도 여기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 자아낸다라고 했잖아. 뭐니? 사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사과를 어떻게 하고 있니? 수확하고 있잖아. 수확의 계절이니까 가을이야. 이거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야 근데 아니야. 근데 이러면 안 돼. 막 납득하겠다가 야 근데 네가 냈으니까 내가 이응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강조해줄게. 왜 내가 이걸 잘낸 세트라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시를 쓸 때 현대 시를 쓸 때 추수, 가을, 수확, 결실 요건 중요하지 않은 코드가 아니야. 왜냐면 내가 너네한테 현대시 가르칠 때 유일하게 시공간에 딱 주고 시공간에서도 내가 특히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고전시가 할 때 계절 중요하다 했던 거 기억나? 계절은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진짜 중요해. 봄은 뭔데? 야 내가 오늘 그냥 한번 정리해줄게. 왜 우리나라에서 계절이 중요한지. 아니 내가 만약에 저게 약간 요 정도였으면 너네 안 가르쳐. 막 야씨 저렇게 쓸데없는 짜치는 문제를 내? 야 저게 가을인지 어떻게 알아? 하면 안 가르쳐. 근데 중요하다니까. 진짜 저 시에서 저게 가을인 건 중요한 요소야. 왜냐면 야 대한민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런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완벽하게 정리해줄게. 봐봐. 봄 뭐야? 이거 봄 보통 언제 나오는지 알아? 보통 일제강점기 시에 나와. 광복에 대해서 나와.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다 이거야. 그럼 겨울은 보통 뭐야? 일제강점기. 진짜로. 야 너네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자 여름은 뭐야? 현대시에서 보통 유년 시절이야. 보통 이런 시로 나와. 나 어린 날에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딱 돌면서 햇살이 쫙 내리쬐는 그 어린 날 냇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릴 때 보통 여름이 나와. 그래 여름이었다 그거야. 그 느낌을 줄 때 여름이 나와. 여름이었다. 맞아 진짜 여름이었다. 야 가을은 방금 말했잖아. 결실. 내가 노력한 결과. 그리고 대한민국이잖아. 쌀. 아 진짜로 농민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을이란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에서 농민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시가 하나의 갈래야. 놀랍게도 얘들아. 옛날에 농무라는 신경림 시인의 시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너네 흥미를 돋궈줄까? 야 봐봐.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유튜브 못 쓰겠다 이거. 화이팅. 자 뭐냐면 대한민국에 투트랙이 있어. 투트랙이. 정치에 투트랙이 있다고. 대한민국에는 이거 언제 얘기냐면 김대중 박정희 때 얘기야. 도시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농촌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트랙이 있었어 실제로. 그럼 도시화가 누구야? 박정희야. 농촌은 누구야? 김대중 아저씨였어. 얘네 둘이 언제 제일 싸운지 알아? 경부고속도로 갈 때 드럽게 싸웠어. 왜?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큰일 났네. 자 올라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지나갈 때마다 여기 있는 벼농사하는 아저씨들 다 어떻게 됐겠어? 다 나가리 됐겠지. 그래서 김대중 아저씨가 뭐 했는지 알아? 철도에 들어 누웠어. 이 철도를 하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면서 뭐 한 거야 김대중 아저씨는? 우리나라는 벼농사 나라잖아. 벼농사 해주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도시화 트랙은 당연히 더 하는 게 좋다라고 한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지식인은 보통 똑똑하신 분들은 보통 어디를 연대해? 여기를 가. 그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내는 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시는 낼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박정희랑 전두환은 독재의 역사를 겪었지. 그럼 독재의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반대될 수밖에 없어. 이건 당연한 사조야.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지식인들은 당연히 이 트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썼던 시들은 대부분 도시화가 조화가 아니라 도시화가 아닌 농촌으로 가자라는 시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때 그 농촌을 드러내는 시는 대부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가을에 행복해하는 추수꾼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춤추는 사람들 아니면 벼에 모내기 하는 사람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는 유일한 나라, 유일하진 않지, 중요한 나라야. 각 계절별로 농민들이 어떤 그걸 드러내는지는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라고. 중요해. 가을인 거 추수한다는 말 중요해 얘들아. 생각보다. 됐지? 딴소리를 너무 오래 했다 그죠? 자 19번 이거 정답률 22% 떴더라고. 진짜 멋있더라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설명은 되게 독특하게 할 건데 진짜 제일 맞는 설명이야. 아마 옛날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할 건데 요즘 저 19번 설명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든 적이 없어. 답 몇 번이야? 3번이잖아. 3번인데 야 내가 좀 짜쳐가지고 설명해 줄게. 아니 내가 19번 저거 해설 준비한 다음에 궁금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나. 너네 봐봐. 근데 다른 사람 설명도 어쨌든 너네 다 알아야 되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알려줄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랜 세월을 거쳐 뭐니 이거 우리 법지문에서 요건. 야 근데 시에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 시엔 뭐래? 저절로. 그러니까 요건 없음. 그래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설하더라고. 야 이건 독서가 아니야. 아니 이렇게 풀면 어떡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설하면 어떡해. 이런 왜냐면 다음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다음 시험에 뭐 다른 시 나오면 자 봐봐 뭐 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1번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의도적 배치 밑줄 한번 먼저 봐. 다른 선지 안 보고 3, 4번 볼 거긴 한데 저거 그냥 한마디만 하려고. 봐봐. 의도적 배치 있잖아. 저거 절대로 내가 내가 너네한테 수업하는 게 절대로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동의한 내용은 아니야. 왜? 나는 수능에 나오는 현대시만 얘기해. 이런 것도. 이게 아닌 현대시도 많아. 뒤튼 시도. 근데 수능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항상. 수능에서 의도적 배치라는 말은 틀릴 수 없어. 왜 그럴까? 아니야.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거야. 왜? 시인이 시를 쓸 때 시는 봐봐. 최대한 함축적으로 쓰는 게 기본적인 목표야. 그럼 시에 한 단어를 쓸 때 의미 없는 단어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시에 있는 모든 세팅은 시인이 다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아닌 시도 있거든 실제로. 술 먹고 만든 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저 말을 했을 때 저게 틀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상식적으로 봐봐. 저게 틀렸으면 시인이 비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시인은 실력 없는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시를 썼을 때 얘는 이거 생각 없이 만들었다 이 얘기야. 그런 말은 할 수 없어. 시에 나오는 모든 시는 다 의도적 배치야. 시인의. 됐니? 한번 말하고 싶었어. 그치? 확정적으로 맞는 어구들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3번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을 오랜 세월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된다. 왜 틀렸어? 3번. 그러게. 모르겠지.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부터. A와 B를 읽고 이해한 거래. 즉 달리 말 이 시를 이해했니? 그럼 이 시는 뭔 얘기하니?
다시 돌아가자. 아까 시라는 건 결핍과 부재에서 오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그 욕구라는 거는 보통 시대성을 기반한다 그랬어. 그지? 그럼 이 시에서 능동적 독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래, 내가 다 보여줬잖아. 도시랑 자연이 있을 때 자연 좋아하잖아. 이 시의 말은 그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붙을 수 있는 형용사들을 생각해봐. 도시에 붙는 형용사 뭐 있어? 인위적, 물질적. 너네가 직접 해줘. 어려운 거 아니야. 자연은 자연스럽다. 그지? 그리고 뭔가 인위적이지 않은 거에 반대 뭐야? 뭔가 좀 무질서함도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시에서 자연스러움을 드러낸 순간이 언제야? 저절로야. 그럼 시의 저절로 옆에다가 내추럴이라고 한 번만 써줘. 저절로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즉 자연의 당위성까지 내포하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계절이 도는 거는 당위적인 거야. 그걸 계절의 당위성이라고 그래. 왜 당위적이야? 왜 당위적이야?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가. 그게 자연의 힘이야.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봐봐. 야, 그럼 자연은 시간 지나도 바뀌어 안 바뀌어? 그 자연의 원칙은 안 바뀌어. 불변이지. 도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인간 사람들이 하는 거 바뀌어. 보여? 이거는 현실적인 거야. 이거는 이상적인 거야. 관념적인 거야. 왜냐면 이것도 관념으로서의 자연이잖아. 현실로서의 자연이 아니야, 이건. 이거야. 됐지? 됐지? 그럼 봐봐. 그럼 3번이 왜 틀렸냐면 3번은 요건이어서 틀린 게 아니라 이 시인은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그냥 틀린 거야. 내가 전에 이 얘기했던 기억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선지로 냈을 때 너네가 반대값을 찾는다고. 뭔 말이냐면 오랜 세월을 안 거쳐도 무르익을 수 있나를 찾는 게 너는 병신이라고. 절대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수능장 가서. 너네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선지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이거에 반대가 맞는지를 떠올리는 건 문학을 하는 자세가 아니야. 애초에 이 논의가 안 들어갔다가 답일 확률이 높아. 다시. 이 생명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좋다야. 이 생명력이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다와 같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거쳐도 무르익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안 거쳐도 무르익을 수도 있고 거쳐야 무르익을 수도 있어.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냥 이 시인은. 시를 봐봐. 시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됨? 왜? B에서 내가 저절로 반복시키는 거 밑줄 그으면서 뭐라고 썼는데 내추럴이라고 썼잖아. 그럼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도 안 건드려도 지가 저절로 막 나아가는 그런 거야. 그럼 3번 봐봐.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그러니까 B가 하고 싶은 말은 내추럴, 저절로야. 그지? 근데 3번 선지 뭐라고 해? B에서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 아니라고. 그래서 잘 낸 문제야. 그리고 4번 선지가 그래서 잘 낸 선지야. 저거 수능에서 절대로 못 내, 4번. 왜? 못 찾아, 애들이 답의 근거를. 한번 읽어봐, 4번 선지. A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쇄는 B에서의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내가 윤지한테 물어볼게. 이거 왜 적절하니? 윤지야. 4번. 느껴졌어? 방금 읽으면서?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 그럼 내가 너한테, 자 봐봐, 내가 학생이야 지금부터. 너네가 이제 선생이야. 내가 물어볼게. 칼 들었어 나. 칼 든 학생이야. 모르면 넌 잘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물어볼게 내가. 너네 지금 수능장이라고 생각하고 봐봐. 아니 B에서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게 왜?
발걸음에서 햇빛으로 간다는 저걸 어떻게 나타내냐. 둘이 완전히 딴소리 하는 건데 저게 저걸 나타낸다는 게 뭔 개소리냐. 아니 걸음이 안 걸어도 걷는 거랑 발걸음 걸을 때 햇빛 향기까지 튀어나오는 게 뭔 상관인데 그걸 얘가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너네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왜 그래도 저건 적절한 선지야? 발걸음에서 햇빛 전개로 이어지는 거는 응. 자연적인 느낌이고 응. 그리고 걷지 않아 저절로 나아가는 것도 자연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한 좋아 예준이는? 둘 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가? 맞아 그거야 애초 내추럴 이 시에서 잡고 있는 구도는 시인이 도시보단 자연이 좋아야 근데 아까 A에서 뭐라고 했어? 저렇게 막 저절로 통통통통 튀어나오는 것들의 연쇄가 봐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나타낸다를 애들이 explain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거든 show야 영어로 show야 나타낸다야 근데 show 왜 나타내냐면 앞에서 저렇게 말했잖아 근데 저 A까지 읽었을 때 우린 정확하게 이 시인이 뭔 소리 하는지 몰랐지 근데 B까지 가니까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지 그러면 얘는 얘로 구체화됐지 그지? 그럼 달리 말하면 얘가 얘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지 얘가 실제 더 구체적인 얘기니까 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암시하고 있었던 거지 암시한 거니까 나타낸 거지 쇼한 거지 미리 은은하게 보여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타낸 거야 자 이건 다 쓸데없는 설명이야 이건 다 문법적인 설명 다 필요 없고 자 다시 그냥 4번 선지가 맞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냥 둘이는 같은 자연스러운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까 시인은 무조건 의도적 배치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 말도 맞는 말이야 너네 들어봐 한 시 안에 있는 모든 시어는 서로 유기적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왜? 비유기적이면 시인 까는 거잖아 시 안에 있는 모든 시어는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연결은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어? 같은 편이냐 반대편이냐 아무 상관없는 애냐로 연결돼 있어 그지? 그러면 같은 자연스러운 애들로 연결이 걔는 다 돼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4번 선지 맞는 말이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야 4번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안 가르친 얘기 아니거든? 근데 뭘로 가르쳤어? 오늘 내가 계속 말 안 하고 있는데 이거? 편가르기야 4번 선지 옆에다 써도 편가르기 너네가 저 4번을 봤을 때 저게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를 따지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그게 아니라 둘이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돼 근데 같은 편이었잖아 그럼 답이라고 그치? 그럼 답은 3번이야 그리고 3번이 진짜 어려운 선지지만 진짜 잘 낸 선지야 왜? 너네가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메시를 던져준 다음에 그 독서 지문이야 메시에 대해서 뭘 설명했겠니? 축구 실력 설명했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야 근데 메시는 떡볶이 좋아한다? 그럼 애들이 뭐 찾고 있겠어 당연히 메시 떡볶이 싫어할까? 이런 거 찾고 있다고 아니면 메시는 무슨 음식 좋아하지를 찾고 있다고 근데 그 지문에서는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애들이 뭐가 와? 정신병이 와 특히 현대시에서 뭐가 오는지 알아? 이러면 내가 시에서 그게 있는데 못 읽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억지로 뭘 하기 시작해? 추측하기 시작하고 다시 억측하기 시작해 어떻게 가? 아 오랜 세월을 안 거쳐도 무르익을 수 있구나 아 오랜 세월을 아니야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아 맞네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 얘들아? 시를 왜곡한 거야 왜? 시인은 그 말을 한 적이 없는 말인데도 너가 막 어거지로 말을 만든 거잖아 그거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생각보다 수능장에서 킬러야 그렇게 잘 낸 문제야 문제 오류 아니야 잘 낸 문제야 문제 오류 아니야 20번 자 5번 선지 기억은 사실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안 찾고 싶다고 일부러 니은 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맞아요 그죠? 21번은 자 21번에 보기 잘 낸 문제인데 자 5번이 답이거든? 저거 5번이 왜 답이야? 5번이 왜 답이야? 그러니까 왜 답이야? 설명해봐 나한테 5번이 왜 답이니 얘들아?
그냥 틀린 말? 아니야. 좀만 더. 아니 과외하듯이 해봐. 나를 과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난 너네가 국어 공부를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선지를 왜 냈고 이게 진짜 왜 틀린 건지를 너네가 설명하지 못하면 수능장까지는 국어 실력이 똑같은 거야. 알아야 틀리다고 하지 왜 틀린지. 다는 응. 그 종이 위에 펼쳐놓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 안 보는 척 보았네는 응. 이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에 대한 언급이 한계를 확인하려는 거야. 자, 내가 이거 설명 2개로 해줄게. 야, 너네 이거 필기 집 가서 할까? 일단 요것만 써줘 일단. 그러니까 편가르기 하고 도시 자연만 써. 도시 자연 가변 불변까지만 써줘. 아니 너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순간 너네 딱 그 이해됐을 때 필기에서 남아있는 거랑 집에 가서 쓸 때랑은 느낌이 전혀 달라. 응. 너 몇 시까지 가야 돼? 그건 뭔데? 그래 알겠어. 네. 자 봐봐. 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이게 너네 이런 설명이 본질적으로 맞거든? 진짜 너네가 들어도 맞잖아. 이게 맞는 설명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알아? 선생님들이 설명을? 그러니까 왜 인강판 왜 국어 강사들이 이런 설명을 못 하게 됐는지 알아? 이렇게 설명하면 Q&A 못 알릴 것 같아. 선생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가 시작한다고. 아니, 왜냐면 가르치는 등급대가 다양하잖아. 나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게, 야 봐봐, 내가 안 될 걸 가르치지 않아. 내가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미 제한해줬잖아. 현대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축이라고 해봤자 몇 개 없다니까? 야 그래봤자 도시자연축 이거 언젠데? 근대화 할 때 아니면 일제강점기 아니면 어차피 전쟁이야. 뭐 자연조화라는 시가 한두 개냐고. 그리고 그동안 기출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혹시라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야 근데 내가 저렇게 어떻게 위에서 찍어 누르지? 어떻게 위에서 저렇게 보지? 아니 그걸 연습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앞으로 시 읽을 때 반드시 연습해. 위에서 누르는 거. 네, 해설 2개로 해줄게. 지우고. 봐봐. 첫 번째. 내가 너네 최근에 우리 일반고 친구들 중상고 야 우리 내가 최근에 현대시 설명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보기 문제에서. 뒤에서 말하는 거. 그래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매칭돼서 틀린 거 우리 기출 3개나 봤어. 이거 그야. 21번 보기 첫 문장 봐봐.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로 소환한다. 야 그럼 5번 선지에서 한계 확인은 아니지. 한계 이미 넘었잖아. 한계랑 제약 말만 바꾼 거잖아. 보기의 물리적 제약에 넘어 비출. 그리고 공간의 한계를 확인 비출. 둘이 연결. 끝. 아니 이 문제 내는 코드를 아직도 못 읽으면 너네 실력이 안 늘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아니 왜 봐봐. 너네 내가 나중에 내가 푸는 영상 보여줄 건데 내가 이 문제 풀 때 너네보다 분명히 빨리 풀 거거든. 탁 찍고 넘어갈 거야. 왜 그래? 너네보다 시를 잘 읽은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답이 나오는 코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확신하고 찍는 거라고. 그걸 연습하라고. 너네가 매번 읽을 때마다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네. 매번 막 새로운 느낌이야. 국어 풀 때마다. 이건 공부가 아니잖아. IQ 테스트잖아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지? 보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받고 틀렸다 지금 1번. 그지? 두 번째. 19번에 3번이랑 연결해봐. 둘이 똑같은 코드로 낸 거야 사실 문학적으로는. 왜? 둘 다 그러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 나시는 안 보는 척 보았네는 일단 아무 의미 없고, 두 번째로 나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어차피 도시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나는 농촌이 좋아요. 그지? 다는 실제로 원림 없어도 나는 원림 뜻만 있어도 좋아요. 즉 관념 둘 다 사실 관념 좋아였어. 그지? 그러면 공간의 한계는 어디야? 현실이야. 아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냥. 또 반대축으로 간 거야. 내 말 방금 이해돼? 되게 잘 낸 문제인데 이해돼? 방금 내가 한 말? 윤지야? 이해돼? 다시. 양쪽 축이 있는데 둘 다 여기서 놀았잖아. 야 그리고 부재의 공간을 상상했대. 부재의 공간을 상상하면 이건 어차피 어디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니? 관념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 머릿속에서밖에.
관념 어려운 말 아니야. 내 머릿속 생각이야. 그치? 관념으로밖에 부재 속의 상상은 이루어질 수 없어. 근데 공간의 한계는 어디서 드러나는 거야? 현실에서 드러나는 얘기잖아. 잘 낸 문제인 거 혹시 느껴져 지금? 응? 왜 잘 냈다고 내가 칭찬하는지 알겠어? 이거 애들이 못 보겠지, 너네 생각해도. 그치? 너네 애들이 네 친구들 당장 옆에 있는 친구들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랑 오늘 이거 연습하면 너네가 수영장에서 제일 잘한다니까 이러면. 진짠데. 누군가는 이렇게 풀어 얘들아. 공부해 제발. 윤지도 너 이번에 그거면은 위에서 못 누른 거야. 네가 찍어 누르지 못한 거야. 옆 맞았는데. 아니 왜냐면 이 가나다가 너가 확실하게 이 축이 잡혀 있었으면은 모든 문제가 같게 느껴졌어야 돼. 22번. 이거 문제 오류야. 내가 확신할게. 22번 문제 오류야. 왜 문제 오류냐? 야, 저 5번 선지가 맞긴 하고, 그러니까 저 5번 선지 적절한 말이긴 하거든. 근데 적절하지 않은 말이야. 그러니까 저 5번 선지는 수능에 나오면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문제 오류야. 왜냐면 내가 알려줄게. 너네 또 들으면 할 건데 이 문제 낸 사람이 검토를 좀 덜 받아서 그래. 야, 봐봐. 야, 5번 선지 한번 읽어봐. 나는 이름과 실제를 글에 어느 겨늘에 놀아겠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봤대. 그러니까 일견 맞는 말 같지 그냥 딱 보면. 왜? 아니 그거 어느 겨늘에 노래 그거 별로 안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야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는 뭐야 사실? 지가 하고 있는 이 수필이야. 봐봐. 지가 이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이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으면 수필 썼니? 안 썼어. 지 생각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깨달음이니까 수필을 쓴 거라고. 이건 통념에 반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이건? 남들과 차별적이고 특별한 생각이야 이건 나한테. 그치? 그리고 이런 특별한 생각이니까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수필 쓴 거야. 그치? 그럼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는 부차적인 거야? 아니야. 저게 낮은 층 위에선 부차적인 거라고 보여. 그치만 저렇게 선지해서 박으면 안 돼 저거.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공자가 말해. 뭐 저거 뭐야. 공자가 우리 실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옆에 그 평가원이 와가지고 공자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논의를 부차적이라고 생각했군. 아니라고. 중요한 말이잖아 그거. 공자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들한테 한 말이잖아. 그게 무슨 부차적인 논의야. 프라임한 논의야. 이 수필에서 가장 프라임한 논의라고. 서브 올디너리한 논의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잘못 낸 선지야. 납득되니? 혹시 나의 의제기에 반발이 있는 사람? 이건 아니야? 맞지? 맞는 말이 존나 잘못 낸 거야 그냥. 그치? 4번 선지야 다. 왜 4번이야? 요게 4번인 게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누구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엔 들어. 이거 4번 답 굉장히 마음에 들어. 뭐뭐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왜 틀렸니 얘들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야? 대신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대신하는데 얘는 없어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응. 이번에 중장통과 유진의 사례를 들면 안 되지 않나? 그치. 일단 예준이 말이 가장 학생적으로 논했을 때 저 말이 맞아. 일단 진정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애가 한 놈 있잖아. 장퉁이는 확실하게 못 즐겼잖아. 그럼 쟤 들어서 글 그림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요건 부정이지. 아니 뭔 말이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문법적으로. 아까 한 얘기가 이거야. 그림이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즐거움으로 갔어 못 갔어?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야? not only에 대한 얘기야. not only. 너네랑 나도 비슷해. 근데 but also 난 즐거움으로 갔지. 왜? 그 대단한 나니까 그래. 나는 뜻만으로 충분하니까 갔다고 but also로. 그러니까 얘네 예시를 들었을 때 얘 때문에 갔다라고 선지해서 설명하면 잘못된 거잖아. 일단 그렇지. 그래서 그 뭐뭐 하여의 동그라미 줘봐. 구실을 하여의 동그라미 주고 in과 out이야 저건. 왜? 얘로는 얘로 못 갔으니까.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단독으로 얘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글 그림만 있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면 지가 왜 특별해? 아니 글 그림 있으면 모두 행복해. 그럼 내가 수필을 왜 쓰냐고.
너네는 글 그림 있어도 못했지. 난 했어. 난 개쩔어. 난 특별해가 수필이야. 오케이? 그리고 내가 위에서 찍어 누르라 그랬지. 글 그림 보자마자 현실계야. 저거 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위에서 누르라 그래서 다는 무조건 뭐야? 내 관념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4번, 지금 29번 발문 뭐야? 다에 대한 이해라며. 그지? 4번 선지에서 글 그림이 개쩔으라고 한 순간 이건 그냥 틀린 말이라고. 뭔 차이인지 알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래서 틀렸지. 근데 그 전에 난 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엥? 다의 화자가 글 그림이 중요하다고 끝낸다고? 이건 아니지.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왜? 다의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글 그림이 아니잖아. 그냥 그게 다야. 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분법적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어? 선지를 푸는 느낌이 뭔가 선생님이 낸 말장난에 놀아나다가 푸는 느낌이 있고 애초에 틀렸어라고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있거든? 난 무조건 눌러야 된다고 생각해, 잘 풀려면. 됐지? 독서도 내가 누르는 거 보여줄게. 도파민. 가자. 네. 갔다 와. 잠깐 쉬는 시간 줄게. 2분.